1컷을 낮게 잡은 게, 컷을 전체적으로 낮게 잡은 게, 공통도 어려웠고, 네, 합통도 어려웠고, 미적도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다 같이 뭐 쉬운 밸런스가 조정이 좀 잘 안 돼서 좀 어려웠던 그런 시험입니다. 따져야 될 게 워낙 많아서 문제마다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잠깐 선택 과목 얘기를 좀 드리면, 선택 과목 해설은 내일 올려드릴 건데, 학통이들 아마 25번부터 당황한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통통이들. 그죠? 미적이 말고 학통통이들 아마 25부터 약간 당황하고, 평소에 나오던 25랑 다르죠. 약간 당황하고, 26에서 조금 많이 당황하고, 근데 27에서 이게 뭐지가 되고, 27에서 계산 한번 말아먹으면 이제 큰일 나고, 뭐 실내 구간인데 표본 평균이랑 섞였죠.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까지 섞여 있어서 좀 많이 복잡했을 것 같고, 28번이 케이스가 좀 많아요. 케이스가 좀 많고, 케이스 잘 쳐야 돼요. 또. 케이스가 잘 나눠야 한 5개입니다. 그래서 착착착착착 해야 되고, 29가 아마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고, 그죠?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긴 해요. 29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약간 문학적 허용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30번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30번 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통통이들 아마 숨이 턱턱턱턱 막혔겠죠. 뭐 통통이 빨리 치고 공통으로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돌아오지 못해 버리는 약간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다. 미적이들은 뭐 26번까지는 뭐 그냥 쭉 치면 돼요. 그냥 26번 쫙 가면 되고, 27번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27번 어려웠을 거예요. 많이 어려웠을 거고. 27번 평소에 69평이랑 비교했을 때 27번 이게 좀 더 어렵죠. 그죠? 좀 더 어렵고, 28번 우리 미적이들 28번은 내가 종종 얘기했던 얘기긴 한데, 그게 아마 안 보였을 것 같고, 안 보였을 거예요 아마. 점근선 얘기. 그래서 아마 뭐 안 보였을 거예요. 안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29번 되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지엽적이라면 지엽적인 부분 분수 급수입니다. 지엽적이라면 지엽적인 부분 분수 급수여서 이게 내신 때 다뤄졌던 얘기고, 모의고사에선 출제된 적이 없는 세계한 곱의 부분 분수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쪼개는데도. 30번도 어려웠을 텐데, 뭐 30번 혹시 미적 30번 건드렸다? 없습니다. 내가 어차피 지금 얘기해봤자 모르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공통 볼 건데, 거의 뭐 평소처럼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는 게 약간 무의미할 정도로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9번, 10번까지는 안 보겠습니다. 9번, 10번까지는 안 볼게요. 근데 11번도 간단히만 얘기를 하면 원점에서만 만난다. 그러니까 어차피 두 점 PQ 중에서 한 점이 이미 어떻게 운동하는지가 나와 있죠. 그죠? 점 P의 운동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점 P가 원점을 지날 때 Q도 같이 그곳에서 지나면 된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1번도 일단 넘어갈게요. 왜냐면 우리가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12번, 13번, 14번, 15번, 그리고 20번, 21번, 22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의 다 볼 건데, 그 중에서 좀 얘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22번 혹시 건드려 본 친구 있나요? 손?
건드려 본 사람, 22번 건드려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2줄 정도보다 좀 더 많이 하고 없습니까? 아, 그래요? 아. 일단 해볼게요. 일단 12번부터 12번 작년 6평을 여러분들이 뭐 세트 자체를 풀어보진 않았을 텐데 작년 6평이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11번까지가 되게 쉬웠어요. 작년 6평이 11번까지가 되게 쉬워서 이제 너무 당연하게 12번 딱 갔더니 지수함수 2개가 그려져 있는 함수가 나타납니다. 무슨 문제인지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2개의 지수함수 그려져 있고 이렇게 뭐 사각형 넓이 구하는 뭐 이렇게 얘랑 똑같고 뭐 이런 조건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계산을 하는 어떤 내용을 모른다면 어마어마한 계산을 통해서 소화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광고 홍보, 스팸 전화 주의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12번이 사실 그게 좀 많이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22번 같은 데 있었다라고 하면 뭐 안 푸는 애들이 거의 태반일 거고 푼다고 하면은 들어가서 열심히 할 텐데 그냥 어떤 계산이 나오더라도 하려고 애를 쓸 텐데 그게 12번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당혹감을 주거든. 근데 12번이 어려웠어. 그러면 13번으로 넘어가야 돼. 그 세트에서 얻어야 되는 교훈이 뭐였냐면 그 6평에서 12, 13, 14가 난이도가 고르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12번이 어렵다? 그럼 13번으로 넘어가세요. 오케이? 어차피 13이 좀 더 쉬울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그 13번이 넓이 문제였는데 한 3줄이면 끝나는 그런 넓이 문제였고 14번이 로그 진수 조건 쓰는 문제예요. 혹시 기억할까요? 뭐 로그의 2의 루트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뭐 10n 플러스 75인가요? 이거 마이너스 로그의 4의 뭐 75 마이너스 kn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뭐 이런 얘기 기억나? 이게 14번이었거든 그때. 근데 이게 뭐 아주 어려운 로그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로그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12번의 그 당혹감을 가지고서 14번 이걸 딱 마주치면 원래 하던 짓도 잘 안 하게 돼. 못 하게 되거든. 그래서 빨리 넘어간다. 근데 이 세트가 어려웠던 이유가 넘어갔는데 어렵고 넘어갔는데 어렵고 넘어갔더니 어렵고 넘어갔더니 어렵고 넘어갔더니 씨발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공통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12번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등차 수열 얘기고요. 한번 볼까요? 그래도 수능 날에는 12번이 어렵다 넘어갑니다. 자 봅시다. 12번 A5가 0이고요 공차가 정수예요. 이런 등차 수열의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K가 SN이랑 곱해졌을 때 항상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이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이 84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6가 얼마냐 라는 건데 항상 저게 0 이상이다. 두 개의 곱이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SN이랑 AN 플러스 K가 항상 부호가 똑같거나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된다. 그 얘기죠. 그죠? 근데 A5가 0이래요. 공차가 뭐 양수든 음수든 무조건 항부호가 바뀌어버려요. 그죠? 중간에 한번 다섯 번째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그게 이제 컨트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걸, 자, 등차 수열 얘기니까 식으로 갈지 그래프로 갈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뭐 등차 중앙 같은 거 꺼낼 수가 없는 거고, 이해하지? 자, 등차 수열을 식으로 갈지 하고 딱 보면은 식 까는 순간 이제 멸망이죠. 그래프로 갈게요. 알겠죠? 자, 그래프로 가려고 그러면 기준이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야 되겠죠. 공차가 양수일 때, 공차가 음수일 때. 그러면 여기에서 AN 플러스 K라는 게 지금 미정인 거니까 SN을 먼저 그리면, 자, SN이라는 게 공차가 양수라 그러면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SN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A5가 0이라는 걸 반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반영할까?
자, SN 그래프에서 AN은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A5가 0이라는 게 4랑 5가 같은 함수값 가져요가 되죠. 됐어? 이렇게 반영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4랑 5가 같은 함수값 가지고 있으니까 축이 어디? 2분의 9. 그래서 여기 어디?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뭐냐면 부호가 같다 이 얘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는 것을 기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SN 그래프가 지금 9라는 것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8이 마지막 음수가 될 거고 10이 첫 번째 양수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AM 플러스 K라는 게 8에서 부호가 어때야 된다야? 음수여야 한다야. 또는 뭐가 돼도 돼? 0이 돼도 되죠. 또 9는 우리가 볼 필요 있을까요? 없죠. S9가 제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10에서 봐야 되는데 10에서 양수기 때문에 A 10 더하기 K가 0보다 커야 한다. 또는 같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K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8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A10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A1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A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K의 범위가 이렇게 잡힌단 말이야. 근데 A5가 0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A10이라는 게 뭐가 되고 5D가 되고 A8이라는 게 3D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5D랑 마이너스 3D 사이에 있으면 돼요 라는 얘기가 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 K들 다 더했을 때 84 나와야 된대. 돼? 안 되지. 왜 안 돼? D가 양수라고 해놨잖아. 둘 다 음수란 말이야. 음수 사이에 갇혀있는 애들 어떻게 더했는데 어떻게 양수가 나와. 그러니까 공차가 양수가 아니었단 얘기야. 그치? 그래서 공차가 음수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럼 똑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 SN 이렇게 생겼을 거고 같이 반영을 하면 4랑 5의 함수값이 똑같다가 되고 그럼 여기 9가 되고요. 그러면 9를 기준으로 또 바뀝니다. 8에서가 마지막 양수가 되고 10에서가 첫 번째 음수가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AN 더하기 K가 8에서 0 이상이어야 하고요. 10에서 A10 더하기 K가 0 이하여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K의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A8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A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그럼 A5가 지금 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D 이상 마이너스 5D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쌤, 이것도 음수인데요? 아니에요. 공차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얘네들 양수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애들 다 더했을 때 84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럼 마 3D서부터 마 5D까지 싹 더할 겁니다. 싹 더하시면 2분의 자, 몇 개 더하죠? 정수, 이 사이에 정수 몇 개 있어요? 마 3D서부터 마 5D까지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이에 정수 몇 개 있어요? 마이너스 2D 플러스 1개 있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고 1 더하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2D 플러스 1개. 더하는 첫 번째 끝에 거 더하시면 마이너스 8D. 얘가 지금 84가 나온다. 그죠?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날릴게. 이렇게 날리고 그 다음에 2 약분 4 1로 넘어가면 21. 그죠? 그럼 D제곱 D 곱하기 이 녀석 21 전개하시면 2D제곱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1이 0이다. 인수분해가 되기를 1, 2에 어떻게 되죠? 3 마이너스 7인가? 그죠? 지금 공차가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공차 누구다? 마이너스 3이다. 그죠? 그래서 S6 구할 수 있겠지, 이제. 이런 아이였어. 이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하지 마. 본인 답 맞췄다고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오래 걸렸을 거 아니에요. 계속 스노우볼 굴러간 거거든요. 줄여야 돼요, 시간. 그렇죠? 12번이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12번이 씨발 어떻게 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13번으로 넘어갔는데 이것도 쉽지 않았다. 자,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프라임 1이랑 f-1이랑 F-1? 맞죠? F-1이랑 똑같고
마이너스 F1이랑 똑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대값이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K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하여 T-K 분의 FT-FK 이거 더하기 F'K가 0인 실수 K가 실수 T가죠. 실수 T가 존재한다.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 이 조건 해석부터 해줘야 될 텐데 자, 지금 너무 평균 변화율이고 너무 미분계수잖아요. 그럼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부반대다 이 얘기잖아. 근데 이걸 평균 변화율로 놔두면 해석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 평균 변화율은 함수가 다 잡혀 있을 때 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를 어떻게 할 거냐? 평균 변화율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게 뭐였어요?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꿔가지고 교점 해석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넘기시고 T-K 넘기시고 FK마저 넘겨버리면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돼? FT는 마이너스 FK에 T-K 더하기 FK가 돼. 즉 이걸 만족하는 실수 T 존재인데 그럼 이게 뭔 뜻이 되냐면 이게 너네가 T여가지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X여봐요. X면 함수 fx랑 어느 점을 지나는 k, fk를 지나고 기울기가 뭐인? 마이너스 F'K 그쵸? 그러니까 원래 k, fk에서의 접선과 기울기 부호반대인 직선인 거예요. 그 직선이랑 다시 fx가 만나는 게 k 왼쪽에 있답니다. 그쵸? 이해됐어요 이거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k, fk에서의 접선과 기울기 부호반대인 직선 이 3차 함수 fx랑 다시 만나는 점이 k 왼쪽에 있다. 그걸 만족시키도록 하는 이 k가 커지면 1까지다. 오케이? 조건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 그러면 너네가 이제 fx 그릴 건데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였어요. 뭐 이것부터 그리고 시작하지 않겠어? 한번 들어봐. 어떤 상황인 건지. k, fk가 만약에 여기 있어. 만약에 그러니까 상황 해석을 하려고 그냥 아무 데나 찍어본 거야. 여기다 딱 k, fk가 여기 있으면 요 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그려지잖아. 우리가 보겠다는 건 이 녀석과 기울기 부호반대인 거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기울기 양수짜리니까 기울기 음수짜리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녀석이랑 fx랑 만난다. 다시 만나는 게 이거 왼쪽에 있다. 이 얘기라고 지금 상황. 근데 얘는 만족 못하지 지금 보면은. 그럼 얘 땡기겠지 이렇게. 그죠? 땡기다 보면 어떤 순간이 도래하냐면 k, fk가 한 이쯤 있다고 쳐봐.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생겼지. 그럼 이 녀석과 기울기 부호반대라 그랬을 때 뒤집혀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만나는 점이 생기긴 생겨요. 다시 생기긴 하는데 얘 왼쪽에 잡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생기지만 만족은 못하는 곳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거 계속 당겨야 되겠죠. 그죠? 당기다 보면 한 이쯤 있다 칠까요? k, fk가 이쯤 있다.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접선이 요거고 그럼 요거랑 기울기 부호반대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보면 여기서 만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만족하는 k가 이런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자 상황 오케이야? 그럼 어떤 상황이 최대가 될까? 가장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얘기잖아. K를 가장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어디까지 당길 수 있냐를 보면 언제인 것 같아? 그쵸. 기울기 부호반대 딱 시켜봤더니 딱 접해버리면 즉 여기에 K가 있는 거야. 요 점에서의 접선이랑 기울기 부호반대 딱 뒤집었더니 요 점에서 딱 접하는 거지. 쌤 이게 왜 최대예요? 이것보다 땡기잖아요? 그러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가파라져.
접선이 가파라져. 내가 기울기 부호반대로 바꾸면 음수 쪽 기울기에서 가파른 직선 그어져. 맞나 안 맞나 왼쪽에서? 안 만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마지막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연출하는 요 K의 위치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상황을 이제 함수식으로 써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요 직선을 봤더니, 자, 이 녀석은 이 점에서의 접선과 기울기 부호반대. 그러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F'1이고, 어느 점을 지나는 거야? 1,F1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근데 이거 조금 정리를 하려고 봤더니 얘 전개해 볼까요? 마이너스 F'1x에 더하기 F'1 더하기 F1이거든요. 다시 저 조건 보세요. 이렇게 얼마예요? 0. 그죠? 그러니까 이 직선은 사실 뭐다? y는 마이너스 F'1 x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금 fx에서 이 직선을 뺍니다. 그럼 fx 플러스 F'1 x라는 게, 그럼 이번에 1이라는 곳을 교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x-1 인수를 가지고 있고, 접하는 곳을 내가 여기 알파라고 잡아버리면 얘가 지금 x-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요 식 안에서 지금 구해야 되는 문자가 몇 개요? 2개 있어요. 그럼 조건 2개 필요하죠? 그 조건 2개가 얘네들이겠죠. 그죠? 그럼 일단 f-1이랑 마이너스 f1 똑같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x에다가 뭐 집어넣을래? 마이너스 1 집어넣지 않겠어? 근데 이거 연결시키려고 그냥 집어넣으면 f-1 마이너스 f'1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되시지. 근데 f-1이랑 f'이랑 똑같다고 그러지 않았어? 날라가 버리네? 0이야. 그러면 지금 이쪽이 0 되는 거니까 알파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되시는 거야.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됐어.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하자. 자, 미분을 하면 f'x 더하기 f'1이, 자, 요거 미분할 텐데, 얘들아,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x에다 뭐 집어넣을 거예요? 미분해가지고 뭐 집어넣을 거예요? 1 집어넣겠죠. 1에 대한 미분계수밖에 지금 단서가 없잖아요. 그죠? 1 집어넣겠다 그러면 이 녀석 미분해가지고 1 집어넣을 때 여기 인수 있기 때문에 얘한테 그냥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잖아. 얼마가 돼? 그죠? 그래서 F'이 얼마다? 2더라. 그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fx 찾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황 해석이 잡힙니다. 오케이?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잡혀있다고 평균 변화율에 꽂혀있지 마세요. 평균 변화율이 잡혀있을 때 함수가 이제 그려지면 평균 변화율 해석이 유리한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직선 해석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K, FK 움직여가면서 생각해달라. 자, 요렇고요. 12번 못 풀어가지고 넘어왔는데 13번이 수투네. 나는 삼각함수 활용이 조금 더 편한데 해서 14번으로 갔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수투 오래 걸릴 것 같아서 14번으로 갔더만. 그러니까 13번 한번 쭉 읽어보고 싶어. 뭔 개소리지 싶어서 14번으로 넘어갔는데 14번이 도형이 안 보인다. 그렇죠? 도형이 안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 일단 숫자가 조금 큽니다. 14번.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계산 실수하면 좀 얘기해 주세요. 14번. 자, 상황이 어떻냐면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선분 AC 위에 AD 대 CD는 1대 3인 점 D를 잡습니다. 그래서 선분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C1, 그리고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점 D를 지나는 원을 C2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A가 있고 이렇게 지름이 있어요. 지름을 하는 원이 이렇게 있어. 나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C고, C예요? C예요. 여기 D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잡힐 거냐면, 이렇게 잡힐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D 대 CD가 1대 3이다. 1대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직선 BD가 원 C1에 접한다. BD가 C1에 접한다. 그러면 여기가 무슨 도? 90도, 90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1하는 걸 잡아요. 1하는 걸 잡아서 1하는 것도 잡고 F도 잡습니다. 그럼 1하는 게 지금 여기고 여기가 지금 F예요. 그랬을 때 코사인 BAD가 7분의 2다. 코사인 BAD 요걸 세타라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7분의 2다.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 만들어 놨었으니까 7대 2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7대 2로 쓸 거예요. 요걸 그러면 2K라고 잡을게. 2K라고 잡으면 요 길이가 7K가 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요게 지금 이 작은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니까 요 길이가 똑같이 2K가 될 거고 요 길이가 5K 이렇게 잡히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 2K,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 6K 이렇게 되시겠지. 그럼 이 녀석은 지금 지름이 6K짜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FD가 7분의 4라 그랬어요. 요 길이가 지금 7분의 4짜리입니다. 그럼 요 길이가 지금 7분의 4라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겠니? 얘가 지금 7분의 4다. 변 길이 잡았고 변 길이 잡았고 여기 세타의 코사인 값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쓰지 않겠어요? 자, 코사인 법칙 써주시면 49분의 16은 벌써부터 계산이 복잡할 거라는 거 느껴집니까? 복잡합니다. 자, 4K제곱 더하기 4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K 2 곱하기 2K 2K니까 8K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7분의 2. 그러면 8K제곱에서 7분의 16K제곱 빼시는 거니까 7분의 40K제곱 됩니까? 자, 그럼 약분할게. 7 되고, 자, 천천히 해도 돼? 계산 못해. 자, 8로 약분할게. 여기 2, 여기 5. 그럼 K제곱이 뭐가 돼? 35분의 2. 잘 구했나?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물어보기를 뭐 물어보냐면 삼각형 BEF의 외접원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BEF. 요 삼각형 외접원 넓이야. 그러면 요 삼각형 안에서 변 길이 잡아주셔야 됐고 걔가 마주보는 각을 얻어낸 다음에 사인 법칙 써가지고 끝내버리겠지. 그지? 그러면 지금 변 길이 작성된 거 보면 OK밖에 없어요. 맞죠? 다른 변들도 어떻게든 잡고 각도 찾을 수 있는 거 찾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짓을 할 거냐? 여기 작은 원에서만 놀았으니까 이제 큰 원 쪽을 바라봤을 때 이 녀석이 지금 지름이었거든. 맞아? 이 녀석이 지금 지름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원 위에 점 하나가 잡혀 있다는 데에서 뭐를 그을 거야? 그렇지. 헐? 이렇게 직각 그을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자, 계속 해볼게. 자, 그리고 여기 직각이었으니까 7K, 2K라고 작성했으면 지금 BD 길이도 작성되는 거 아닌가? 맞지? 그럼 49K제곱에서 4K제곱 빼주시면 45K제곱 되니까요. 3루트 5K 되죠. 그럼 여기가 3루트 5K면 여기가 6K였으니까 또다시 여기 직각이어서 요 길이 작성되네? 그러면 45K제곱 더하기 36K제곱 하시면 81K제곱 되니까 이게 얼마예요? 9K예요. 여기까지 OK지? 자, 그러면 여기가 9K라고 됐을 때, 자, 봐봐. 우리 지금 이변 길이 찾아야 하는데, 이변 길이 찾아야 하는데, 요 안에서 지금 무슨 파티가 일어났어요? 직각 파티 일어났어요. 직각. 뭐가 있어요, 이 안에? 닮음이 있다가. 자, 요 삼각형이랑 뒤집혀가지고 딱 닮으면 되는 거잖아. 몇 대 몇 닮음이에요? 6K가 뭐랑 대응돼요, 지금? 9K랑 대응되죠. 2대3 대응이네. 맞죠? 2대3 닮음이니까, 자, 이 녀석 뒤집혀가지고 얘랑 대응인 거거든? 그러니까 요 변 길이 얼마고? 2루트 5K. 요거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대응되는 거거든? 보여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 4K. 그러면 요 길이가 9K였고 여기 4K니까 여기 길이 얼마? 5K.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각을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요 삼각형 안에서 각 하나를 잡을 거야. 근데 조금 시야를 넓게 보면 지금 알 수 있는 각이 하나 생겼어요. 어디일까요? 그렇죠. 여기입니다. 여기. 왜? 큰 삼각형 쪽에서 변 길이가 다 잡혀 있거든. 그렇죠. 내가 여기서 알파라고 하면 코사인 알파가 뭐가 돼? 자, K 다 떼고 계산할게요. 2 곱하기 7 곱하기 9분의 49 더하기 63. 63이 뭐예요? 81이죠. 81 마이너스 이렇게 더하면 지금 8K니까요. 8의 제곱 6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보면 2 곱하기 7 곱하기 9분의 얼마야? 이렇게 더하면 130 64 빼면 66인가요? 맞아요? 그럼 2약분 3약분 21분의 11 이렇게 되시겠지. 그럼 우리 최종적으로 사인 법칙 쓰기로 했으니까 사인 알파부터 구해놓고 갈게요. 사인 알파는 자, 직각삼각형 그리시고 21, 11 깔아주시면 여변 길이는 루트 441 마이너스 121 이렇게 되시니까 그럼 얘는 루트 320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32 루트 34 루트 2 곱하기 루트 10 그럼 4 루트 4 루트 2 곱하기 잠깐만 4 루트 2 곱하기 루트 10 4 루트 20 8 루트 맞아? 아 오케이 8 루트 그럼 사인 알파는 21분의 8 루트 쥐약이야 쥐약 이런 거 나오면 사인 알파 21분의 8 루트.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너네가 지금 이 알파 얻어냈기 때문에 이변 길이 잡아내면 이제 얘가 마주보는 변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 쓰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변 길이 어떻게 얻을게요? 에? 어떻게 얻을게요? 나왔잖아.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지. 그치? 자, 이거 x라고 잡아. x라고 잡으면 자, 코사인 알파라는 걸 계산을 이쪽 삼각형에서 다시 한번 하겠다. 그러면 2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25 더하기 25 마이너스 x제곱. 자, 여기가 계산이 이제 개 지랄이 되는데 자, 보세요. 약분이 하나도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2, 50분의 50 마이너스 x제곱. 잘 계산했어요?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50분의 x제곱이니까 요 녀석이 얼마가 돼야 돼요? 21분의 10대죠. 그죠? 이제 니네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크로스 계산하면 21x제곱은 500 되시고요. x제곱은 루트 21분의 10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지, 바보야. x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x가 20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x라고 딱 밀어버리면 안 돼, 얘들아. 지금 내가 뭐 한 거야? k 떼고 한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실제 여기 변의 길이는 얼마야? x 곱하기 k야? 그럼 k 어딨어? 여기서 구해놨었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k 얼마래? 루트 35분의 루트 1에. 그죠? 그러면 지금 얘랑 곱하면 곱하면 그게 뭐야? 너네가 찾고 있는 요 외접원의 지름 곱하기 사인 알파 어디 갔어? 요거. 그래서 외접원 반지름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뭐 순간순간 뭐 직각 계속 이용하고요. 계속 이용해가지고 이거 그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 이거 그어주시면 지금 직각 파티가 일어났다라는 데에서 닮음이 숨겨져 있겠다라는 생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15번 가볼게요. 15번. 아이고. 15번. 자, 양수 A와 최고차원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예요. gx가 미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절대값 시킨 녀석이
얘가 x가 0 이하일 때는 절대값 EX x 플러스 a 얘고 x가 0보다 클 때는 지금 fx래요. 그러면 절대값 나와 있으면 습관적으로 뭐부터 쓰자 그랬죠? 0 이상이다. 그럼 당연히 얘는 0 이상이니까 누가 0 이상이다? fx가 양수 쪽에서 항상 0 이상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미분 가능한 녀석, 연속인 녀석을 절대값 시켰어. 그러면 연속성이 깨져요? 아니죠? 왜 잠깐 고민한 거죠? 아니죠. 연속의 절대값 무조건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 지금 연속함수야. 그러면 0에서 붙어 있어야 된다? F0 얼마다? 0이다. 맞지? 그러면 이제 gx라는 녀석이 무슨 함수인지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 봐봐. 미분 가능한 녀석 절대값 시켜서 이렇게 가져오겠대. 자, 이건 무슨 함수에 대한 문제야? 자, 미분 가능한 녀석 절대값 시킨 놈이 누굽니다 라고 줬어요. 그럼 무슨 함수 문제죠? 선택함수 문제죠. gx라는 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오케이? 그런데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어. 미분 가능하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냥 아싸리 그냥 함수 전체를 통째로 가져가 되던데 교차한다 그러면 어디서 교차해야 되는 거야? 만나고 심지어 그 점에서 뭐가 되는? 미분계수가 같은 그런 곳에서만 교차할 수 있다. 이해되겠지? 그거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이제 gx의 선택을 볼 건데, 자, 일단은 0 이하 쪽에서 그려지는 함수가 있죠. 지금 요 녀석 보시면 마이너스 a랑 0을 근으로 가지고 있는 요런 절대값 시킨 2차 함수예요. 맞죠? 자, 그러면 지금 gx라는 게 봐봐. 어떻게 선택하게 될 거냐면 이렇게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고 있을 거야. 맞지? 요게 이렇게 만약 그러면 얘들아 잘 들어봐. 얘랑 얘 통째로 선택하지 않고 중간에 교차하는 거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 안 돼? 미가여야 되잖아. 연속이기만 하면 됐으면 교차할 수 있는 건데 미가여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서는 이 녀석 또는 이 녀석을 통째로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자, 오른쪽에서는 이제 fx가 그려질 거고 절대값 gx가. 그러면 gx가 선택하는 것은, 여기서 gx가 선택하는 것은 누구 또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fx나 마이너스 fx를 선택을 하겠죠. 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싸리 통째로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통째로 선택하지 않고 중간에 교차한다 그러면 fx에서 마이너스 fx 또는 여기에서 일로 교차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교차 지점에서는 반드시 fx가 뭐가 되고 0이 되고, 그치? 그러면서 프라임 x마저 뭐가 돼야 될까요? 0이 돼야 되죠. 왜? 그 지점에서 이 녀석의 미분계수 똑같아야 된다고. 그럼 이 녀석의 미분계수랑 이 녀석의 그 동일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서로 무슨 관계야 지금? 부호반대 관계잖아. 이거 이해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연속이기만 했으면 fx가 0 되는 데서 교차해버리면 돼. 근데 미분 가능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면 둘이 미분계수가 똑같아지는, 만나면서 미분계수까지 같아져 버리는 데에서, 즉 접하는 곳에서 교차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미분하고 미분 때려버리면 어차피 부호반대 관계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교차하는 곳에서 같아지려고 그러면 프라임 값이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의 교차는 이런 식으로 잡힌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근에서 교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 중근에서만 교차할 수 있다가 돼. 납득하지? 그러니까 중근이 만약 이쪽에 안 잡힌다, 교차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fx를 그려 나갈 건지랑 왼쪽에 어떤 함수를 선택할 건지가 아래쪽 건에 있어요, 아래쪽 건. 이게 그러면 약간 겁이 날 수도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이 되면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다행히도 값은이에요. 그죠? gx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고, 그런데 물어보는 게 몇 개야 얘들아?
두 개네. g의 2분의 루트 2에서의 값이랑 2루트 2에서의 값. 그쵸? 그럼 뭔가 상황이 그 사이에서 바뀔 거다라는 예측하면서 가야 돼. 어떤 조건이냐면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 사실 봐봐. 얘들아 잘 들어봐. 상황이 바뀐다는 예측하잖아? 그러면 중간에 여기서 뭐가 일어날 것 같아? 교차 일어나지 않을까? 중근 찍어놓고 그냥 가버리면 되거든 사실. 물론 그걸 눈치 못 가면 이제 가야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인테그랄 k서부터 x까지 gx dx가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개수는 하나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수가 하나보다 크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인테그랄 k서부터 x까지 gx dx라는 정적 분함수가 0 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에서 한번 들어봐. 자, 잘 들어봐. 이 녀석은 이 gx의 정적 분함수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도함수는 gx인 거고 그 gx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 녀석의 뭘로 반영이 돼? 증가와 감소로 반영되지? 그지?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다는 데에서 그러면 이게 밑에서 올라오는 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밑에서 올라온다는 건 그러면 뭐하고 있다야? 증가하고 있다죠. 그럼 첫 시작이 gx가 플러스에서 시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 지금 2차 함수 요거랑 요거 중에 선택하기로 했거든? 이거라 그러면 플러스에서 시작하잖아? 이 녀석이 뭐 하면서 시작하게 돼, 그래프가? 밑에서부터 증가하면서 시작하게 되죠. 불가능한 거예요. 납득?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얘다. 오케이? 그럼 gx가 얘를 선택하니까 인테그랄 gx는 여기서 극소를 찍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fx가 gx가 미분 가능하게 바통 터치를 얘로 넘길 거거든? 그럼 fx를 넘어갈 거냐, 마이너스 fx로 넘어갈 거냐인데, fx는 항상 양수 쪽에서 뭐 이상이어야 된다? 0 이상이어야 된다며. 그럼 fx로 가버리면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니야?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여기서 미분? 불능이 돼버려.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로 넘기겠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fx로 넘기겠다는 얘기야. 맞지? 마이너스 fx로 넘겨. 그리고 넘어갔을 때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점에서의 이 녀석 미분계수랑 여기 미분계수가 똑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일단 먼저 씩 써보면, 자, 이 녀석 지금 이 함수가 누구와 되어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2x의 x 플러스 a예요. 그럼 이 녀석의 0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얘 제끼고 0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2a. 그럼 이 녀석이 누구랑 똑같으면 되는 거야? 얘의 0에서의 미분계수. 그래서 마이너스 f'0랑 똑같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f'0는 2a예요 라는 식이 먼저 하나 등장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fx로 가.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fx로 계속 갈 것인지, 오케이?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교차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납득했어? 그럼 마이너스 fx로 계속 간다면 얘들아 계속 음수 쪽에서 놀겠다는 얘기 아니야? fx가 계속 양수 쪽에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fx는 계속 음수 쪽에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계속 음수 쪽에 놀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게 됐을 때 이 정적분함수는 계속 뭐가 되는 거야? 감소하게 되는 거죠. 얘가 부호 마이너스 쪽에서 노니까 얘는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가 최종적으로 그려지게 돼. 그러면 0 밑으로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래프는 제가 갔을 때 음수 쪽에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수 쪽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 말은 뭐가 있다? 교차 지점이 있다. 교차 지점이 있다. 이 지점은 무슨 근이다? 중근이다. 그럼 fx라는 게 여기를 근으로 가지고 있고 항상 양수 쪽에서 놀던 그래프인데 여기서 중근 잡혔어. 이런 모양이다죠. 얘가 fx이기 때문에 gx는 선택하기를 마이너스 fx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딱 중근에서 교차를 이렇게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교차해버린다.
그러니까 gx의 최종 그래프 이거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제 조건을 계속 읽어야 되는데, 자, 정적분함수를 끼워놓은 부등식 얘기 나오면 반드시 뭐 해달라고 그랬냐면 정적분함수 개형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적분함수 이제 개형을 그려볼게. 자, 여기에서 극소 찍는다 그랬고, 자, 0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 바뀌니까 극소를 찍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얘가 지금 인테그랄 k서부터 x까지 gx dx죠. 그러면 k라는 걸 놔뒀을 때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k라는 곳은 근인 거거든. 그러면서 봐봐. 얘가 k라는 것을 근으로 가졌는데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그 k라는 게 이 아이한테 또 무슨 근이어야 돼요? 중근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의 도함수인 gx가 k에서 또 뭐가 돼야 돼? 0이 돼줘야 돼요, 지금. 그러면 내가 k라는 걸 놔둘 수 있는 곳이 어차피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당연히 여기에다가 k를 놔두는 건 말이 안 되지. 여기다 k 놔두는 순간 x축 이렇게 깔리니까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다가 되지 않잖아. 그러면 k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건데, 만약에 k가 여기 있어. 그러면 k가 여기 가능하대. 그럼 x축이 이렇게 깔릴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오른쪽 극소값이 왼쪽 극소값보다 위에 있기만 하면, 또는 같기만 하면 이게 되는 거잖아. 근데 무슨 문제가 이제 생기냐? 이거 만족하는 실수 k 개수가 몇 개보다 크다고? 한 개보다 크다며. 만약에 이 극소값이 이 극소값보다 위에 있게 돼버리면 k라는 걸 놔둘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밖에 없는 거야. 여기밖에 안 돼.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 지금. 그렇잖아. 그럼 똑같은 얘기로 만약에 이쪽 극소값이 더 작아. 그럼 이게 최소값이 돼버리니까 k 어디다가밖에 못 놔둬. 여기밖에 못 놔둬. 아, 여기랑 여기랑 뭐하다? 똑같다. 그쵸? 여기랑 똑같다. 얘네들이 지금 똑같아야 된다. 그래프가 이렇게 딱 접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랑 여기에서의 정적분함수의 함수값이 같아야 한다. 이게 그럼 원함수인 gx 입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 거였어? 뭐가 0이다? 정적분이 0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시켰을 때 0 된다. 그럼 여기랑 여기가 정적분 0 된다는 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뭐하다? 같다. 그래서 자, 이제 넓이식만 쓰면 끝나. 자, 그러면 자, 요 넓이 볼까요? 요 넓이? 요 넓이는 자, 얘 지금 최고차 한계수 2짜리예요. 그죠? 그래서 넓이는 6분의 최고차 한계수 2 곱하기 간격 a의 세제곱 이렇게 되시죠. 얘가 넓이고요. 자, 이쪽 넓이 볼게. 자, 이 넓이 보려고 그러면 일단 식 작성할 건데 얘 여기가 지금 어딘지를 봐야 되거든. 맞지? 어차피 이 3차 함수가 근과 중근 사이, 3차 함수의 근과 중근 사이 넓이기 때문에 간격 알아내면 12분의 식 쓸 수 있잖아. 그럼 요 식 쓸 거예요. 자, fx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얘가 최고차 한계수가 1이라고 알려줬었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x인수 가지고 있고, 그러면 중근 알파라 그랬을 때 x-알파의 제곱 되실 건데, 우리가 이 녀석이 뭘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프라임형이 2a여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한테 미분해가지고 0 집어넣었을 때 2a 나와야 된다고. 근데 얘가 x인수 가지고 있으니까 얘한테만 0 집어넣어서 2a 나오는 거잖아. 즉 알파 제곱이 2a 돼 있는 거지. 알파가 뭐야? 루트 2a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괜찮니? 그러면 여기가 위치가 루트 2a가 되면서 요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12분의 최고차 한계수 1 곱하기 간격 루트 2의 4제곱 되죠. 그러니까 4a 제곱 되지. 그러면 얘 약분했을 때 3분의 a 제곱이고 얘는 약분해 3분의 a 세제곱이야. 얘네 둘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럼 3분의 a 제곱이랑 3분의 a 세제곱 똑같아. 즉 a 제곱과 a 세제곱 똑같다는 얘기잖아. 가능한 양수 a가 누구밖에 없어요? 1밖에 없죠. a1이다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 자, 여기가 루트 2가 된 거거든? 그렇지? 여기가 루트 2가 된 거야.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였어요? g2분의 루트 2랑 g2 루트 2 두 개의 값인 이유 알겠어? 루트 2를 기준으로 gx가 선택하기를 왼쪽에선 마이너스 fx를 택하고 오른쪽에선 fx를 택해. 2분의 루트 2가 여기 왼쪽에 있고 2 루트 2는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뭐야? 마이너스 f 2분의 루트 곱하기 f 2루트 2 구하라는 거고 fx 여기 있다. 그죠? 대입해가지고 마무리 계산이죠. 괜찮습니까? 큰일 났네. 한시네. 히히히. 네. 자. 너무 늦게 끝내면 안 되겠지만, 할 건 해야 되니까. 자, 20번 볼까요? 20번. 20번. 자, 두정수 AB예요. 맞죠? 20번. 두정수 AB. 함수 fx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준다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20, 21, 22를 다 해버리면 좀 아마 1시 한 3, 40분쯤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양해를 해준다 그러면 다음 회차는 좀 어렵진 않을 거예요. 4회차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많이 안 볼 것 같아. 그래서 21번과 22번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하겠습니다. 또 가져와줘야 되긴 하거든요, 얘를. 그래도 될까? 그렇게 할까?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20번까지 보고 오늘 마무리 합시다. 알겠죠? 자, 20번. 자, 두정수 AB에 대해서인데, A가 1보다 크고, B 둘 다 정수. 함수 fx가 절대값 a의 x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 근데 양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 x는 t. 그렇죠? 이것 또는 이거라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gt라고 하자. 서다실 개수를 gt라고 하자. 그랬을 때 함수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가조건에서 k보다 큰 t에 대해서 gt가 2다. 그리고 gt가 3이 되는 모든 양수 t의 값의 집합이 0서부터 2분의 k 사이랑 2분의 k서부터 k 사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그려져야 될 텐데, 그려진 후에 너네가 보겠다는 건 fx는 t가 되는 것 또는 x는 t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x는 t라는 곳에서는 무조건 실근 개수가 하나가 뜨는 거잖아요. t라는 실근. 그쵸? 여기서 무조건 하나가 뜨는 거고, 그럼 그 동일한 t에 대해서 fx가 t가 되는 것까지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는 교점 개수가 바뀔 수가 있을 건데, 이게 동일한 t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t, t를 딱 기준해가지고 쫙쫙 그어가지고 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긋는 게 y는 t랑 x는 t인 거잖아. 그러니까 y는 t랑 x는 t 딱 그어버리면 t, t라는 교점 생겨서 걔 움직여가면서 보겠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럼 이 t, t는 어느 직선 위로 움직여? y는 x 위로 움직이지. 그러니까 y는 x랑 이 녀석의 위치를 보게 되는 거라. 납득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그래프 그릴 때 필요 없는 축들은 제거를 할 겁니다. 자, x축이랑 y축 중에 필요 없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y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y축이 필요가 없어서 그냥 필요 없어. 제끼고 갈게. 자, 그러면 얘 점근선 y는 2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t, t라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y는 x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야. y는 x가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칩시다. 그러면 t, t라는 게 여기에 놓이면 내가 x는 t 긋고 y는 t 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럼 요 방정식의 실근 개수를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밑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2개 되는 거예요. 상황 이해됐죠? 근데 어떤 조건 만족해야 된다 했냐면 K보다 큰 데에서는 GT가 계속 2고요. K보다 작은 데에서는 GT가 3이 될 거예요. 그럼 K라는 데에서 실근 개수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얘 쭉 올리다 보면은 상황을 이해를 하고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지 뭐. 이렇게 계속 올리다 보면은 특수한 상황이 생겨요. 언제예요? 둘이 만나는 거.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그어버리면 만나는 교점 개수가 몇 개밖에 안 잡혀? 하나밖에 안 잡히죠. 근데 얘를 지나가면 K, K가 지나가 버리면 교점 개수 몇 개 되는 거야? 그럼? 또 2개 되겠지. 2개였다가 하나, 2개 이렇게 되네? 그러면 T라는 게 요거 지금 K 오른쪽에서 GT가 2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K가 여기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 또 말이 안 되는 게 K 왼쪽에서는 3개여야 된다며. 느낌 와? 요 3개를 만드는 방법이 뭔지를 보세요. 3개를 만드는 방법이 어차피 여기서 무조건 하나 나오기로 한 거고 그럼 여기에서 몇 개 나오면 되는 거야? 2개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fx랑 t가 만나는 곳이 2군데면 되니까 어디에 t가 깔릴 때야? 여기에 깔릴 때야. 그쵸? 그러니까 저 k를 기점으로 왼쪽에선 k보다 작을 때에선 얘를 담아낼 거고 k 지나서는 얘를 담아내면 되겠다. 그러면 y는 x랑 이 지수함수 꺾은 녀석이 만나는 점에서 특수하다라고 했잖아. 그 지점이 어디가 되면 되겠어? 여기가 되면 되겠죠. y는 x가 이런 식으로 그어져서 그러면 여기를 t가 지나서 보면 샹샹 그었을 때 하나 둘 여기 왼쪽에 t, 두고서 보면 샹샹 그었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K가 되는 건데 동의하지? 근데 그게 K, K가 Y좌표 2인 거니까 K가 얼마다? 2다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면은 0서부터 1 사이랑 1서부터 2 사이에서 GT가 3이래요. 그러면 얘가 T가 당겨지다가 T가 뭐가 됐을 때는 3이 안 된다는 얘기야. 1 됐을 때 3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건 또 어떤 상황이었어? 특수한 상황. 언제? 만나는 거. 그쵸? 그래서 여기에 샹샹 실제로 더 보면 교점 몇 개? 2개밖에 안 잡히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디다? 1이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식이 이렇게 잡히겠네. 이 지수함수 꺾은 녀석은 2,2와 1, 여기 몇 콤마면? 1,1을 지난다. 그러면 2 집어 넣었을 때 얘가 지금 꺾인 게 아니죠. 원래 모양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럼 이 녀석한테 2 집어 넣어서 2다. A의 2 플러스 B제곱이 4다. 얘는 지금 꺾은 녀석이죠. 꺾은 녀석이기 때문에 1 집어 넣었을 때 마이너스 받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A의 1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가 얼마다? 1이다. 그렇죠? 그래서 1 플러스 B가 얼마가 돼야 돼? 0 돼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1. 집어 넣어주시면 A가 4가 되고 K가 2더라. 이렇게 다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부탁할게요. 다음 주도 정상 수업합니다. 알겠죠? 똑같이 10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 디파인이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디파인 파이널입니다. 그래서 딱 2번 더 하고 이제 종강이에요. 알겠죠? 네. 자, 해설지 나눠드릴게요. 잠시만요.